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 TV. 오늘은 영어 회화 공부 방법 제2탄 유창한 영어 스피커의 길 최저 투자 시간 능률영어사 이찬성 대표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출처는 여기에 있고 또 밑에도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자, 투자도 않고 결과에 대한 기대 수준은 너무 높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의 뭐 거의 대부분의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기대 수준은 높습니다. 투자는 사실 별로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별로 실속이 없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자, 이 말은 한국 영어 학습자들에게 필자가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얼마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의외로 절대 시간이 영어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 쏟아야 할 시간에 크게 미달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생활 영어에 숙달되고 나아가 인지 부담이 큰 학문적인 내용까지 토론할 수 있게 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투자가 있어야 하는지를 필자가 수치로 계산해 본 것입니다. 이 칼럼을 읽고 영어가 잘 향상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향상될 만큼 투자를 안 한 것인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저도 이런 걸 뭐 옛날에 몇 번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구체적인 이렇게 수치를 정확히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해 놓은 것은 처음 봅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1. 생활영어 숙달에 필요한 시간. 이 BICS라는 것은 요런 말입니다. 요런 말. 자, 여기 보이시죠?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이렇게 해서 BICS 이렇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생활 영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숙달에 필요한 시간 이런 말이죠. 자, 동그라미 1. 2-3천 word families. 생활 영어에 사용되는 필수 기본어는 약 2-3천 단어입니다. 예, 사실 2-3천 단어이면은 뭐 충분하죠. 물론 이 말고도 사실은 원어민들은 뭐 기타 구체적인 그런 어휘를 뭐 엄청나게 사실은 한 10만 단어 정도까지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준에 갈 수 없는 것이고 일단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 필수 단어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약 4천 단어 기본의 파생어까지 포함한 수치. 자, 이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beautifully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파생어까지 다 포함하면은 약 4천 단어가 된다는 말이고 12,000 의미.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평균 3개의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사실은 다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bear가 나오죠. bear 하면은 뭐 곰이란 말도 있고 참다는 말도 있고 또 뭐 애를 낳다는 말도 있고 뭐 어떤 무기를 지니고 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그 중요 단어 2-3천 개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별로 안 중요한 단어는 뜻이 한 개뿐입니다. 거의 안 쓰이는 단어는. 그러나 이렇게 자주 쓰이는 단어는 의미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한 3개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사만 표현 한 의미가 2 내지 4개의 서로 다른 정형화된 표현을 말한다고 가정할 때 한 4만 표현 정도가 있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이 정도 같으면은 뭐 전혀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수치입니다. 4만 표현 정도로 우리가 암기를 한다면은 자, 4만 표현 곱하기 평균 지뢰 노출. 그러니까 이제 4만 표현을 외우려면은 그 한 개 한 개 표현에 대해서 최소 7회 노출 한 표현을 익히려면 최소한 7회 이상의 노출이 필요하다. 최소 7회입니다. 7회 가지고 사실 될 수 있는 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애기가 말을 꽤 할 수 있는 애기가 자기에게 절실히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엄마가 하는 말을 탁 듣고 그 얼마나 필요하면 절실하죠. 그럴 때는 엄마가 한 7번 정도 말하면 그 애기는 금방 그것을 캐치합니다. 그것을 그냥 습득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외국어로서 그 영어를 배울 때 뭐 그런 아무 필요성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그저 7회 정도 뭐 들어서 녹음기로 들어서 MP3로 들어서 이거 7회하고는 사실 그 강도가 어떤 자극의 세기가 다르죠. 하여튼 뭐 이렇게 막 그 7회 최소한 7회 정도를 보고 최소한입니다. 28만 노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만 표현을 외우는데 28만 번의 노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4만 표현 곱하기 7회니까 최소 7회니까 자 28만 노출 나누기 200 노출. 자 이것은 이제 시간당 100회 100개의 표현이 노출된다고 보고 시간당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 1일 2시간 학습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1일 2시간 1시간에 100회 그러니까 200개죠. 200회 노출인데 200개의 노출 28만 노출 나누기 200 노출을 하면은 1400일이 나오는데 이것을 330일 365일이죠. 365일로 나누면은 약 4년 이게 뭐 정확히 하면 한 3.8 뭐 3 몇 년 이렇게 나오던데 보니까 하여튼 4년 정도로 보겠습니다. 2800시간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말을 배운다는 것이 듣기만 합니까? 노출만 됩니까? 우리가 말을 실제로 해야 되죠. 자, 그 실제 사용 시간이 말하기가 이건 듣기입니다. 듣기. 이거는 말하기가 1일 1시간 한다고 볼 때 3년을 보면 한 1000시간 정도 됩니다. 예, 뭐 365일 곱하기 3 하면은 1000시간이 사실 약간 넘죠. 넘는데 약 1000시간으로 봅시다. 자, 그러니까 듣는 데 필요한 시간 말하는 데 필요한 시간 이거 합하면 1년 아니고 3,800시간 정도 그러니까 생활영어 숙달에 필요한 시간이 3,800시간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숙달의 수준은 길을 묻고 식사시킬 수 있는 서바이벌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로 물에 떠오르는 어떤 깊이 있는 생각도 표현해낼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예, 그 정도 수준을 실제로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노출의 강도 어떤 어떤 필요성, 절절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노출 다 같은 노출이라도 그 원어민이 그게 노출되는 그런 강도하고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아무 뭐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회화 테이프를 들으면서 노출되는 거하고는 쓸데없지는 않지만은 그 표현의 그 어떤 그 이 절절함의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원어민은 아주 그 강도가 셉니다. 왜냐? 자기의 서바이벌 그러니까 그 살아남기 위해서 막 진짜 필요한 것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외국어를 배우면요 그냥 노는 시간에 외국어를 배우죠. 노는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강도가 다릅니다. 이게 그렇게 절절하지가 않죠. 뭐 그 듣다가 엉뚱한 생각하다가 뭐 온갖 그 이 뭐랄까 그런 다릅니다. 다른데 하여튼 뭐 이거를 이제 3,800시간을 정말 제대로 절실히 한다면은 이거 이제 생활 영어에 대해서만큼은 모국어 수준으로 간다는 것이죠. 자, 만일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서바이벌 수준의 영어 회화라면 몇백 시간 정도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며 라이팅까지 고려하면 필요한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라이팅은 또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노출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높은 인지 능력을 요하거나 학문을 위한 영어 숙달. 자, 이것은 이제 CALP라는 말로 영어로는 쓰는데 자, 이것은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어떤 인지적인 머리를 쓰는 그런 학문적인 언어적 유창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전문 영어, 전문적인 분야의 영어를 말합니다. 우리 사실 일상 회화할 때는 머리를 우리가 쓸까요? 물론 머리를 쓰겠죠. 쓰는데 말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툭 튀어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필요성을 느끼면 말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을 막 생각해서 물론 원어민이 아닐 때 외국인일 때는 그걸 생각했습니다. 원어민 같은 경우는 그냥 툭툭 튀어나오죠. 이렇게 그러나 글을 쓸 때는 이게 물론 또 다르겠지만은 그거 말고 말을 할 때라도 이렇게 어떤 전문적인 분야를 말할 때는요 좀 다릅니다. 이렇게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라 해서 전문적인 학문을 위한 영어 숙달에 필요한 시간. 자, 동그라미 1 12,000단어. 일단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예, 아까는 한 2, 3천 단어 했죠. 지금 12,000단어입니다. 전문적인 글도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어휘수는 15,000에서 한 2만 단어 필수 기본어 2, 3천을 뺀 숫자. 이 정도에서 2, 3천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15,000에서 2만에서 2, 3천을 빼버리면은 뭐 한 12,000 정도가 나오지 않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자, 12,000. 그 다음에 이제 그 12,000단에 대해서 의미가 다르겠죠. 의미가, 한 단어의 의미가 몇 가지 있겠죠. 3만 의미. 하나의 단어가 평균 두세 개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3만 의미를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만 표현, 한 의미가 평균 두 개 서로 다른 정형화된 표현을 만든다고 가정할 때 한 6만 표현 정도를 외워야 됩니다. 뭐 꼭 외워야 되기보다 하여튼 노출이 돼야 됩니다. 자, 6만 표현을 노출을 하는데 평균 7회 노출. 그러니까 평균 7회 정도 노출돼 아까 나왔죠 벌써. 평균 7회 정도 노출이 돼야 이미 우리가 이제 그 두뇌에 이렇게 어느 정도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42만 노출이 필요합니다. 42만 노출, 200 노출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당 100표현을 우리가 노출된다고 볼 때 하루에 2시간 학습한다고 볼 때 하루에 한 200 노출 정도를 가지는데 이것을 나눠버리면은 2100일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것도 365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 330일로 나눈 것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한 365일, 한 35일 정도는 뭐 쉰다, 못한다, 떨어지도 못한다, 뭐 병이 걸리든 이러면 또 전혀 못하겠죠. 병이 걸려도 사실 노출은 되죠. 아파 병원에 있어도 노출은 됩니다만은 하여튼 330으로 계산하건 360으로 계산하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6년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대차가 없습니다. 자, 2100일을 이렇게 나누면 한 6년 정도가 나오는데 4200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노출되는데 필요한 4200시간하고 그다음에 실제 사용하는데 뭐 실제 사용을 또 해야 되겠죠. 실제 사용을 전혀 안 하면 그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 660시간 정도 사용을 한다고 보면은 합하면은 뭐 48,600시간, 48,060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엄청난 시간이죠. 다음 3번 생활영어와 학문을 위한 영어의 공익 숙달되는 데 필요한 시간 이 두 개를 합하면 됩니다.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하고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하고 이렇게 합하면은 8,660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위 수치는 평면적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는 특정 단어에 노출될 때 이제는 노출된 단어에 동시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외국어 습득에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상황에서는 노출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실제 상황이 아니고 그냥 뭐 테이프를 든다든지 mp3를 들어서 이렇게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출의 질이 뭐 사실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원어민들이 실제 생활하면서 정말 절절히 필요해서 하는 그런 노출하고 우리가 뭐 그런 절절한 필요가 없이 그냥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혼자서 이렇게 뭐 음식을 먹으면서 귀로 듣는 그런 노출하고는 사실 차이가 엄청나죠. 막 그렇게만 그걸 같다고 볼 때도 어떤 단어 표현은 지뢰보다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야 습득되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위와 같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노출의 질이란 언어에 노출될 때 어느 정도의 의식적인 주목을 하는지 어느 정도 절실한 의사소통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노출되는지 등의 요소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평면적으로 그냥 가장 간단하게 모든 그런 변수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그냥 원어민과 우리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의 어떤 상황이 똑같다고 볼 때 8,660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실제 사례 동그라미 1 중학교 2,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 간 학생이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을 비교적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영어를 접하고 사용한 시간을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 언어에 대한 어떤 절실함이 많고 그 취미가 있고 또 취향이 있고 그걸 상당히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 같으면은 뭐 훨씬 빨리 습득할 수 있겠죠. 그 반면에 뭐 그 언어에 별로 취미가 없고 또 뭐 농땡이를 많이 치고 학업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이렇게 한국 친구들하고만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뭐 평생 가도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 하여튼 중학교 2, 3학년 때 미국으로 갔다 하면은 그런 어느 정도는 배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가면 더 좋고요. 고등학교 가면 더 힘들어지고 대학교 가면 더 힘들어지겠죠.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하여튼 중학교 2, 3학년 때 미국으로 갔다 가정할 때 자, 4년이 걸렸다. 중학교 2, 3학년 때 가서 4년 365거가 7시간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노출된다 생각할 때 10,000시간입니다. 10,000시간. 10,000시간이 걸리면 이제 아주 평균적인 그러니까 중학교 2, 3학년 때 미국으로 가서 10명이 갔다면 그중에 한 평균적인 아동을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그러니까 뭐 아주 못하는 학생 이렇게 도 안 됩니다. 아주 잘하는 학생이보다 훨씬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0,000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어학연수 1년 동안 학습기간 홈스테이 기준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그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홈스테이. 그러니까 그 미국인들 원어민들과 같이 있다고 생각할 때 365 곱하기 10시간 하루 10시간 정도 노출된다고 생각하고 뭐 그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합해서 이렇게 3600시간이고 1년. 그 다음에 그 외국어의 경우 각 직업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시간 사례 4,300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의사소통 2,500시간, 자기 직업에 필요한 실무 영어 800, 1,300시간이라고 이렇게 일단 했습니다. 4번 어린이의 모국어 5,000어 석점 3, 6세 4년 걸린답니다. 자, 365 곱하기 5시간 이렇게 하면은 7,300시간 정도 걸립니다. 원어민 고교 졸업생은 그럼 얼마나 노출되느냐? 노출되고 사용하느냐? 노출 시간이 19년, 막 원어민 고교생 한 19년, 19살, 20살 정도로 볼 때 19년 곱하기 1을 5시간 노출된다고 보고 365일 곱하면은 34,675시간입니다. 사용 시간은 그러니까 이 말도 하겠죠. 말만 듣기만 듣는 게 아니고 말로 할 테니까 말하는 시간 얼마냐? 자, 17년. 이거는 이제 왜 17년이냐 하면은 태어나서부터 바로 말을 하는 어린이는 없기 때문에 태어나서 돌 지나고 한 2년 그래도 우리나라 나이 한 3살 정도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17년으로 잡았습니다. 자, 1일 곱하기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말을 한다고 생각할 때 365일 곱하면은 12,410시간입니다. 자, 총 이걸 합하면은 말을 듣는 시간과 말하는 시간을 다 합하면 47,000시간이죠. 이 47,000시간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따라간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민을 못 따라가는 것이죠. 이 절대 시간 자체가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국인의 영어 학습 시간 공교육 기준 약 1,200시간입니다. 자, 47,000시간 대 1,200시간. 물론 우리나라도 뭐 공교육 말고도 교육을 많이 받죠. 그러나 그 공교육 할 때 그러면 100% 집중을 합니까? 우리가 못하죠.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주 뭐 영어를 막 끝내주게 한다. 그런 학생이 우리가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평균적인 그런 학생. 뭐 취미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보통 정도 취미 있는 학생. 그렇게 볼 때 한 1,200시간 정도 들어가겠죠. 물론 사교육도 받습니다만은 또 사교육도 다 받는 게 아니고 또 공교육을 받더라도 공교육을 누가 다 열심히 받냐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 평균적으로 봐서 한 1,200시간을 보겠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죠. 얘들은 고등학교 이제 뭐 그 졸업할 때까지 47,000시간, 우리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12,000시간 이렇게 되겠죠. 참 1,200시간 뭐 게임이 안 되죠. 이 자체가 벌써. 이렇게 어떤 양적인 차이는 결국은 질적인 차이를 분명히 가져옵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학습자의 전략. 한국에 살면서 이와 같이 많은 시간을 들여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모두 유창해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산 정인입니다. 저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에 취미를 갖고 대학교 가서 영어에 올인했고, 그다음 뭐 직장도 계속 영어를 하는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지금도 영어를 사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꽤 많이 하고 있고, 저는 하루 종일 놀아도 보통 사람이 하는 뭐 영어 꽤 하는 사람 정도의 그 공부 정도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안 한다고 해도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제가 지금 느끼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뭐 CNN을 듣고 뭐 여러 가지 방송 듣고 이렇게 하지만은 물론 CNN도 이제 그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프로그램 정말 알아듣기 힘듭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전체적인 뭐 흐름이 알겠지만은 그 구체적으로 뭐 걔들 그 코미디 같은 프로 쇼 프로 이런 거 하면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뉴스 프로그램 같은 것이야 뭐 이미 상당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계속 흐름을 추적하고 있으니까 그거야 뭐 제가 뭐 그 늘 하는 것이지만은 그 말고 또 쉬운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쉬운 프로그램 어떤 뭐 시사 다큐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특집 이런 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다뤄주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쉬운데 특히 그 톡쇼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영화도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물론 내용을 대충 알고 보면 하지만 내용이 다 뭐 대충 그림만 봐도 그게야 뭐 내용은 알 수 있지만은 구체적인 말을 알아듣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사실 제가 꽤 자신 있는 분야 그 중에서도 쓰기입니다. 쓰기.
미국인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쓰기를 저는 제일 자신 있어 합니다. 워낙 많이 썼고 여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읽기 참 엄청나게 했죠. 읽기도 사실 자신 있습니다. 말하기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 저는 이제 이미 뭐 그 제가 영어 회화 강사까지 한번 CBS 방송에서 했었고 정말 대학교 때도 영어 회화에 뭐 엄청나게 공부를 투자한 시간으로 말하면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험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좋아서 한 거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뭐 게다가 저는 생각 자체를 영어로 합니다 요새는. 뭐 대학교 다닐 때부터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뭐 상당히 어려웠죠 처음에는. 그러나 요새는 뭐 제가 크게 의식을 안 하더라도 그냥 영어로 나옵니다. 물론 틀린 영어죠. 어떻게 제가 뭐 들어봤어야지 그거를. 제가 미국에 어릴 때부터 미국에 살았더라면 온갖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걸 하겠지만은 전혀 못 들어본 말을 제 혼자 마음속으로 그걸 지어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말은 영어로 합니다 저는. 그래도 늡니다 그게. 왜냐? 언젠가 그런 표현을 제가 접하게 되면은 제가 옛날에 틀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걸 습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계속 틀린 영어로도 영어는 아마 계속 한다면은 그 느는 속도는 뭐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제가 사실 뭐 솔직히 뭐 말해서 뭐 미국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웃기는 이야기죠. 제가 영어를 하면서 요새 세상에 미국에 한번 안 가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처남도 미국에 살고 그래서 미국 오라는 것도 뭐 하고 또 미국에 공부할 기회도 있었는데 저는 일부러 안 갔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이 역마살의 그러니까 방콕 스타일, 방에 콕 박히는 스타일 이게 제 스타일이라서 다른 식구들은 다 가보고 뭐 이렇게 뭐 우리 뭐 그 하는데 유학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뭐 유학 갈 기회도 사실 있었는데 안 갔고 뭐 처남이 오라고 해도 안 가고 여러 가지 제가 많았습니다. 처남이 사실 미국에 살지만은 처남 85년도에 가서 처남댁은 뭐 80년도 79년도 가서 영어를 이제 꽤 잘하겠죠. 거기 직장 생활 다 하고 뭐 우체국을 그렇게 뭐 한 30년 이상 다녔으니까. 근데 그 이제 그 처남댁이 제가 하는 영어를 보고는 영어 잘한다고 뭐 자랑을 제가 있는 데 사는 게 아니고 미국에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친구들이 유학 가면은 이 처남 집에 처남이 또 제 친구라서 제 친구 다 친구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처남댁이 그거 제가 영어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던 영어 회화 테이프를 막 가져갔습니다. 막 가져가고 했는데 뭐 하여튼 그건 또 여담이고 제 자랑이고 하여튼 제가 이제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일종의 별종이죠. 별종. 천연기념물이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영어를 하는 것은 요새 뭐 미국 갔다 온다고 영어 잘하냐 그건 전다. 미국 유학 2년, 3년, 4년 갔다 와도 영어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조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속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갔다 보고 겉으로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속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 자체를 늘 영어로 합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교회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가까운데 이게 이제 신호등이 이제 있거든요. 제가 양옆에 신호등을 보면 제가 저쪽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금방 알아요. 제가 뭐 환하니까 딱 뭐 이쪽 신호등이 들어와서 파란불이야. 그럼 이쪽을 못 건너갑니다. 저쪽으로 뛰어가도 힘들고 그게 딱 보면 그런 것도 저는 다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영어로. 그건 뭐 회화 수준 아니고 장문 수준이죠. 굉장히 길게 말합니다. 저러니까 일로 가면 내가 몇 초 남겠다. 그러면 안 뛰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냥 걸어가자. 천천히 가자. 왜냐면 오늘 아침 날씨도 좋았으니까 천천히. 아주 더우면야 뭐 그냥 빨리 피해야 되니까 하지만은 그런 거라든지 저는 모든 거 뭐 운전을 하면서든지 뭐든지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영어로 제가 생각합니다. 100%는 안 들겠죠. 100%는. 정말 급할 때는 우리말이 튀어나오겠죠. 마음속에서. 그렇게 정도 하는 사람 사실 우리 한국에서 많지가 않아요. 미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유학을 가도 어학 연수를 가도 그렇게 생각 자체를 영어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열정이 없으면 힘들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말하기는 사실 제가 원어민하고 제가 말한 그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는 없지만은 저는 항상 원어민을 만나면 제 자신이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구나. 그 웃기는 이야기죠. 보통은 자기의 말하기 실력을 좀 갖고 있다가 원어민을 만나면 오히려 쪼그라드는데 저는 원어민을 만나면 너무너무 신납니다. 제 실력을 자랑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항상 저는 원어민을 그러니까 진짜 미국 사람, 진짜 영국 사람 이런 사람 만나고 나면 자신감이 확 커집니다. 내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보통은 그 반대죠. 막 하늘에 충천에 있다 원어민 만나고 나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했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실소 있게 영어를 했다는 것이죠. 예, 자, 말하기 정말 자신 있습니다. 쓰기 이거 제일 자신 있고, 그다음 말하기. 읽기가 사실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닙니다. 듣기는 엄청 들었습니다만 읽기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사실 뭐 하루에 한 100페이지 정도는 시험 치는 기간 말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00페이지 정도는 읽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100페이지. 물론 많이 읽을 때는 200페이지, 300페이지도 읽죠. 연락이 읽을 때는. 뭐 우리 대학교인 도서관에 있는 그 영어책, 영어 소설 같은 거 제가 처음 본 소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무도 안 빌려본 거. 그런 걸 제가 많이 빌려볼 정도로 뭐 읽고는 읽을 게 없으니까 그 온갖 걸 다 보는 거죠. 그리고 뭐 리더스 다이제스트, 뉴스윅 이런 거, 뉴스윅 이런 건 계속 구독을 했고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구독할 필요 없는 게 그건 뭐 대학 도서관 가면 다 있으니까 그 하루에 한 권씩 계속 봐줘요. 하루에 한 권씩 수업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했고 듣기는 뭐 제가 사실 들은 양이 엄청나죠. 이거는 엄청나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듣기는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택도 없죠. 이것은 원어민에 대하면.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가까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실생활 영어를 우리가 이 원어민이 그런 걸 못 해봤기 때문에 뉴스 같은 거에 잘 알아듣죠. 근데 이제 그런 실생활 영어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힘들죠. 예. 특히 토크쇼 이런 거 나오면 정말 힘듭니다. 예. 좀 짜증나죠. 물론 뭐 그 사람들 대충 제가 의미는 이해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뭐 걔들이 갑자기 웃을 때 내가 뭐 한 박자 넣었다든지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살더라도 우리나라 정세를 꿰뚫고 있지 않으면 그 뭐 코미디 프로에 나와서 웃기고 하는 거 제때 웃기가 힘듭니다, 사실. 근데 영어로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 그때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배경이 되는 그 상황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데 힘들겠죠. 하여튼 이거 정말 힘듭니다. 예, 저처럼 이렇게 뭐 영어에 평생을 올인한 사람도 힘든데 안 그런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럴 필요 자체가 있을까요? 그렇게 모두 유창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우선은 자신이 지금 당장 회화가 급하다면 회화에, 서기가 급하다면 서기에 집중하는 방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당장 뭐 해외 여행을 간다 그러면 회화 조금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저처럼 생각을 영어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또 목표 수준을 좀 낮추십시오. 예, 이거 낮춰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용구처럼 현재 알고 있는 소량의 지식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전략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앞 시간에 그 영장문을 하면서 문법을 자꾸 강조를 했는데 사실 회화를 하면서요. 문법은 그냥 어느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어 뭐 정말 원어민처럼 회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문법을 정말 상당히 해야 되지만은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이렇게 미국 가서 뭐 이렇게 그 쇼핑할 정도 이런 거는 뭐 미국 가서 쇼핑하려면요 영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면 걔들이 물건을 사러 오면 걔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왜냐? 자기들이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갑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리 되는 순간 영어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인정사정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가서 대충 할 정도라면은 문법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표현 몇 개만 아시면 됩니다. 예. 제가 영장문 할 때 문법을 강조하고서 영장문이라는 것은 말하고는 다릅니다. 영장문을 한다 이런 말은 카톡을 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카톡은 그건 회화입니다. 회화. 영장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장문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무언가 구성이 있고 체계가 갖추어진 논리적인 글을 쓸 때 그럴 때 하는 말, 그럴 때는 영문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영문법을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영장문 자체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회화 조금 할 정도로 하려면요 영문법 사실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표현 몇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예. 몇 개 외우고 많이 좀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되거든요. 목표수를 좀 낮추시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미 알고 있는 게 상당합니다. 상당하니까 그리고 이참에 제가 또 영어 회화니까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가급적 우리말 같은 영어를 하십시오. 콩글리시 하십시오. 콩글리시 절대 나쁜 게 우리 한국 사람이 콩글리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자 영어 표현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라는 표현, B라는 표현, C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저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A, B, C 중에 우리말과 가장 가까운 표현을 저는 외웁니다. 그 표현을 저걸로 봐드려요.
미국 사람은 그 세 개 중에 어느 것도 원어민처럼 들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말에 가까운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외우면은 뭐가 좋냐? 말할 때 좋습니다. 외울 때 행복한 게 좋습니까? 말할 때 행복한 게 좋습니까? 외울 때 행복해 분들 뭐가 좋습니까? 어려운 표현 외우면 행복하죠. 근사한 표현. 근데 말할 때 안 나와. 그러면 그게 뭡니까? 왜 합니까? 저는 외울 때 조금 창피하고 조금 뭐 안 좋더라도 콩글리시 같아도 저는 그걸 외웁니다. 그럼 말할 때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모국어처럼 나와요. 슉슉슉 나옵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 그게 세 가지 표현 다 똑같아요. 자기들은. 근데 우리는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말에 그 한국어에 더 근접한 그런 표현을 외우시는 게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죠. 왜? 이게 보니까 더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하고 반대죠. 우리말하고 비슷하면 안 외웁니다. 이 콩글리시인 줄 알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면요. 우리나라 교과서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그럼 그게 뭐 콩글리시입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영어입니다. 예, 최고의 영어입니다. 뭐 꽉 막 슬랭이 나오고 뭐 이상한 표현이 나와야 영어처럼 그렇게 이게 고급 영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운 영어가 정통 영어입니다. 이게. 그런 영어식으로 나가면 미국 가면 대접받습니다. 괜히 슬랭 뭐 이것저것 배워서 이게 영어처럼 보이니까 뭐 발음도 막 굴리고 이런 미국 사람들이 별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 제가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미국 문화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를 제가 많이 접했거든요. 동영상으로 또 공부를 하면서 책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웬만한 미국 사람보다 미국 문화를 더 잘 알고 미국 질이 훤합니다. 예. 미국 사람 중에 미국 질이 훤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저는 미국 질이 바삭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 질이 엄청나게 바삭합니다. 50개 주가 어딘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기후 이런 거 훤하죠. 예, 지하자원 이런 거 뭐 어디 어떤 공급이 발달하고 제가 미국 안 가봤지만 그런 것도 잘합니다. 미국 사람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이 꼭 가봐야 아는 게 물론 가보면 최고겠지만은 안 가봐도 아는 사람 많습니다. 요새는 미국 유학 안 가고도요. 한국에서 순토종으로 영어 잘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영어를 좋아하고 열정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자, 그런데 제가 뭘 하다가 이렇게 삼천포로 그렇죠. 가급적 우리는 한국식 영어를 하십시오. 한국식 영어가 콩글리시는 조금 나쁜 의미죠. 그런 의미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우리말에 가까운 영어를 하시라 이거죠. 똑같은 영어를 하면은 그게 우리한테 이왕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한국인이 태어났는데 그게 너무 억울하십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면 미치겠다. 미국인은 안 태어난 게. 그럼 뭐 그분은 그런 분은 저하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야기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이왕에 한국인으로 태어난 거, 한국인으로 태어난 한국의 이미 우리 한국어 실력은 수준급이지 않습니까? 원어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국어를 이용하자 이거죠. 한국어에 비슷한 영어를 하자 이거죠. 그런 영어 있습니다. 실제로 잘 찾아보면은 그런 영어를 찾아보자 이거죠. 그러면 말할 때 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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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죠. 그러면 말을 할 때마다 자신감이 슉슉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영어를 한번 보시죠. An important aspect of language learning is the need to learn how to make the best use of the little you know. 제가 이 발음이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예,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원어민 같이 안 보이죠. 근데 발음 막 굴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좋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계층 그러니까 이제 좀 상류층 사람들이라면은 그러니까 방송 영어 정도 이 정도의 수준급에 있는 사람들은 제 영어를 인정을 해줍니다. 막 굴리고 이런 사람 인정해 줄 것 같죠. water, beautifully 이렇게 물론 water 정도는 어쩔 수 없지만은 별로 안 좋은 영어입니다. water, 20 이게 사실은 최고 좋은 영어고 영국식 영어 이렇게 나오죠. 영국식 영어 미국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물론 급하게 말을 그렇게 못하겠죠. water, 20 이렇게 힘을 주면은 20 됩니다. 이게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그게 나쁜 영어가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제 이 억양이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영어 그야말로 고수들 숨은 고수들 그러니까
이 하는 영어 발음입니다. 이게 억양 자체도. 그 미국의 영어 잘하는 사람 그렇게 억양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뭐 널뛰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나갑니다. 이렇게 점잖게. 앵커들 발음을 잘 보세요. 유명한 앵커일수록 발음의 굴곡이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쭉 나갑니다. 쭉 나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그 영어 회화 강의를 들은 미국인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특이한 미국인이에요. 좀 젊은 분이었는데 자기 발음이 좋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미국 사람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분 발음이 밋밋해요. 그냥 밋밋해. 뭐 저게 좋다고. 근데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자기 미국 가면 자기 발음이 좋은 발음이라고. 그분 발음이 저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물론 제 자랑이지만 이것은 별로 굴리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또박또박 말하면서 이렇게 밋밋하게 말해요. 그런 발음이 좋은 발음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 important aspect of language learning is the need to learn how to make the best use of the little you know. 이것도 제가 좀 심하게 좀 굴린 건데. 자, 중요한 측면, 어떤 언어의 중요한 측면은, 언어 학습의 중요한 측면은 is the need, 이런 필요성이다. To learn how to make the best use of 뭘 최선을 다해 이용하다, 선용하다, 최대한 이용하다 이런 말이죠. The little you know, 여러분이 아는 the little 하면 이것은 작지만 모든 것입니다. 그 작은 것, 이 작다는 것은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작지만 그래도 작지만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말입니다. 이 자체가 이게 the little 뭐 보통 little 하면 부정적이지만 부정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작은 것이지만 그 참 귀중한 것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성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뭐가 있죠? 한국어만큼 우리 한국 사람만큼 한국어 잘하면 누가 있습니까? 한국어하고 닮은 영어를 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콩글리시라면 저는 그 콩글리시를 사랑합니다. 예. 왜 일부러 한국어하고 다른 영어를 하십니까? 쪽팔린다고? 저런 거 하면 괜히 콩글리시를 오해받을까봐? 뭐 그런 쪽팔림 정도는 당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미국 사람은 말이 잘 나오는데 슉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 사람 만나서 말이 잘 나오는 비결입니다. 이게 바로 아예 외우실 때 우리말과 닮은 영어를 찾아서 외우십시오. 엄청납니다. 이 효과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의 모국어처럼 튀어나옵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는 미국 사람 만나면 내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구나 자신감이 업됩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 흔치 않겠죠. 보통 미국 사람 만나면 불이 죽으면 기가 죽으면 저는 기가 확 살아버립니다. 기 살아. 그리고 미국 사람 만나서 처음에는 제가 기 못 살아요. 근데 10분, 20분, 1시간 가면 더 기 살아. 왕창 기 살아. 하루 종일 이야기했다. 그러면 완전 기 살아버려. 이게 이제 그게 진짜 실력이죠. 응? 자,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문단. 그리고 일단 기본이 되고 나면 content based learning 방식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이는 언어 자체를 목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보 지식을 수단으로 즉 간접적으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즉 영어의 기본을 갖춘 후 신문도 영어로 책도 원서로 읽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content based learning. 이거 뭐 당연히 필요하죠.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그 양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기건 듣기건 간에 기본적인 양이 차야 뭔가 실력이 늡니다. 아무리 집중적으로 해도요. 시간 자체가 이게 전체적인 시간 자체가 이게 못 미치면은 임계점에 못 미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영어는 열심히 해서 실력이 안 늡니다. 안 는 것처럼 보입니다. 속으로 축적이 되고 있지만은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양이 차면은 갑자기 훅 뛰어버립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가우스 함수처럼 갑자기 로켓처럼 팍 뛰고 또 밋밋하게 계속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늡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팍 뜁니다. 그게 임계점. 우리 물이란 것이 갑자기 끓습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 끓지 않죠. 쭉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확 끓기 시작하죠. 이제 임계점. 100도. 영어도 그렇습니다. 뭔가 100도까지 가려면은 꾸준하게 계속 불을 떼줘야 되는데 그게 뭐 가다가 안 된다고 그만둬 버리면 또 식어버리고 또 새로 대피해야 되고 또 식어버리고 이러면 안 돼. 끝까지 그냥 100도가 찰 때까지 한꺼번에 밀어버려요. 한꺼번에 확 밀어버려야 됩니다. 영어도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왕창 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영어도. 물론 하루에 하라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이렇게 왕창 하면 그 임계점이 차면은 양이 차면은 갑자기 슉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하여튼 그 당연히 신문도 영어로 저는 뭐 대학교 때부터 신문을 영어로 봤습니다. 책도 다 원서로 받고 웬만한 책은 저는 번역본 안 봅니다. 번역본 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한국어 실력이 좀 딸립니다만은 제 한국어 실력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시집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이 말은 제가 좀 딸리지만은 글쓰기는 엄청 잘합니다. 예. 뭐 여기 이찬성 대표님 글을 엄청 잘 쓰시지만은 제가 사실 쓰면은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씁니다. 보고 또 보고 10번씩 20번씩 막 봅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그래가지고 진짜 거의 완벽한 내용을 만들어냅니다. 예. 그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처음에 바로 좋은 글을 안 써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렸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